예, 4교시 해겔의 변증법적 철학을 합니다. 변증법이라는 것은 해겔에게 이제 어떤 사유의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고 방식이죠. 그런데 해겔은 자꾸 운동이란 말을 중시해요. 현실 세계의 운동이자 사유의 운동이다. 이것은 실제라 이거죠. 그게 개념이 아니라 실제와 일치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이제 그의 변증법의 기본적인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변증법은 실제 세계의 운동 과정을 잘 설명하는 어떤 뉴턴의 어떤 중력 법칙처럼 사유 법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해겔은 이 변증법을 아주 도식화했는데, 물론 해겔이 변증법의 정반합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 독일 철학자 중에 그 해겔에 앞선 살리바우스라는 사람이 이 정반합이라는 표현을 했고, 피히테도 그런 말을 썼죠. 그런데 해겔은 이제 자기의 독특성을 나타내려고 그 정반합 대신에 즉자, 대자, 즉자, 대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안지히, 피어지히, 아눈트 피어지히. 이건 해겔이 아주 새롭게 창작해낸 말이죠. 전치사를 사용해서. 안지히는 그 자신에게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피어지히는 타자에 대해서 향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아눈트 피어지히, 즉자, 대자는 나와 타자 모두를 다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통합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정반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원래 내가 혼자 있는 상태는 정인데 타자가 있잖아요. 그럼 타자를 의식하는 것이 대자 상태고, 그 다음 이러면 서로 다르죠. 대립이 되죠. 그것을 이제 완전히 통합을 하는 거예요. 타자의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수용해서 새로운 상태로 나가는, 이것이 합이죠. 합. 그래서 새로운 정이 되는데, 그것이 독일 해겔의 말로 아는투피어지, 즉자대자라고 정신 현상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합의된 것은 또 반대가 나타나요. 또 다른 게, 그럼 그 다른 걸 또 수용해서 새로운 정으로 나가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서 무한히 나가는 것을 이제 악무한이다라고 하고요. 그 잘못된 무한이다. 진정한 무한은 뭐예요? 이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클을 하면서 최초의 상태로 돌아오는데 그게 완전히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과 비슷해요. 처음에 제일 원인이 이미 우주의 모든 어떤 그 질서, 규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게 신이죠. 그래서 이 제일 원인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완성을 향해 가죠. 그 완성의 씨앗은 이미 이제 최초의 출발점에 있고, 그것을 실현시켜서 그 최초의 어떤 설계가 완성이 되도록 목적론적으로 지향하게 하는 그런 체계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체계인데, 그런 거와 유사하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어떤 역사관, 종말론도 비슷하죠. 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게 타락했지만, 타락이 이제 반이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게 완성이죠. 기독교에서도. 그게 천국이죠. 일종의 정반합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 논리를 이제 변증법화한 거죠. 해겔이. 자, 해겔이 이건 또다시 다른 변증법적인 어떤 표현 도식인데요. 항상 변증법에서 중요한 어떤 운동에, 왜 운동이 일어나느냐, 이 변증법적 운동. 이건 모순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똑같으면 이런 변증법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반대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 갈등을 어느 게 맞는가라고 찾으면서 결국은 어떤 합을 이뤄내요. 맞는 답을 찾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쟁도 일종의 변증법적 운동의 하나인데, 어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승리를 해서 B를 다 어떤 침략해서 이겨요. 그래서 이기는 나라는 A지만 새로운 A에는 B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남한이 북한을 통일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어때요? 북한이라는 요소가, 국가는 없어지지만 북한 사람들, 북한의 문화, 언어 이런 건 남죠. 그것이 새로운 통일국가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들어와서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변증법이고, 해겔은 그 완성이 바로 이 절대정신이 최고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역사 속에서 이 변증법이 일어난다고 봤죠. 그러니까 해겔 철학의 가장 거시적인 측면은 역사 철학입니다. 역사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거의 기독교의 종말론을 어떤 철학화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겔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기독교 철학이다. 기독교의 신학을 철학화한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아니다.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좀 더 동적으로 설명을 한 거다. 그래서 일종의 일반적인 어떤 우주의 완성을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의 해겔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해겔의 정신현상에서 아주 그 유명한 얘기가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인데요. 그 예로서 이 로빈슨 크루소의 이 사파인데요. 그 로빈슨 크루소가 그런 섬에 도착해서 거기를 방문한 그 원주민들을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총으로 제압을 해요. 그래서 노예가 되죠. 그래서 프라이데이에 잡았다고 해서 이 노예 이름이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데이가 아주 영리해요. 그래서 이 서양의 모든 문물을 다 배웁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인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 처음에 주인이 옛날에 노예는 되게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되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주인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배우고 집안 관리를 하고 재정 관리까지 하고 글을 배우고 해서 나중에는 주인의 자식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노예가 주인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노예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약자들이 다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현명해져서 강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가 A라는 상태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역전이 돼서 B가 A가 되고 A가 B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계속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모두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뭐라고 해겔이 했냐면 자유라